네, 지난 시간에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 T의 어드조인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약속을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그 T라는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T스타라고 하는 것은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성질을 만족하는 유일한 리니어 오퍼레이터로서 T스타를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질은 조금 우리가 그 내적의 성질을 활용해 보면 두 번째 파란색에 있는 이러한 성질도 어, 성립하게 하는데요. 이 두 가지 등식을 이제 기억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이 내적을 할 때 t의 위치를 이제 옮기려고 할 때는 스타를 붙이면 된다라고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한 그 어드조인트 오퍼레이터의 그 성질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가 유한차원 내적 공간이라고 하고요. 베타를 V의 오소노멀 베이시스 하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리니어 오퍼레이터 T를 이제 행렬로 이제 표현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t의 어조인트를 베타를 기준으로 해서 행렬을 나타내 보면 그것은 t를 베타를 기준으로 행렬로 나타내 볼 수가 있을 텐데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어드조인트라고 하는 것이 행렬의 어드조인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도입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행렬의 어드조인트 매트릭스가 결국은 T스타를 나타내는 행렬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의 의미는 약간 이제 순서가 그 명확하게 그 구분하자면 T를 베타에 대해 행렬 표현한 것의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를 의미합니다. 네, 근데 요 괄호를 매번 쓰기에 이제 번거로우니까 괄호를 쓰지 않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당연히 여기서는 스타를 먼저 할 수는 없을 테니까 베타를 기준으로 행렬을 계산하는 작업이 먼저 일어나고 그 행렬에 컨주게 트랜스포즈 어드조인트 매트릭스 생각을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할 때, 우리가 그 오스노말 베이시스의 그 장점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어떤 t라고 하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행렬 표현이 어떻게 되는가를 계산을 하는 과정도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행렬을 A라고 한다면, A의 ij 성분이 베타에 있는 벡터들의 그 내적으로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타를 V1부터 Vn, 오스노멀 베이시스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면 Aij는 A에서 J번째 열에 있는 벡터 중에서 I번째 그 행에 있는 성분이 이제 Aij일 텐데요. 이 J열의 의미는 뭐였냐면 여기 있는 벡터 중에서 J번째 벡터를 이제 T에 대응시킨 녀석을 베타에 대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하는 것이 J번째 컬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이 녀석을 베타 1차 결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쉬웠는데 그게 다름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얻어졌습니다. 즉 TVJ의
일종의 풀이의 개수를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죠. vi와 내적을 해서. 그래서 이 녀석이 aij였습니다. 그래서 aij가 내적 tvj 두 번째 그 인덱스가 여기 앞에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i 인덱스가 뒤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제 사실을 이제 활용하면 이것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t 스타를 베타를 기준으로 행렬로 나타낸 행렬을 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t를 베타를 기준으로 나타낸 행렬을 a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행렬에 대해서 a 스타랑 같은지를 이제 보고 확인하고자 하는 거니까 각각의 성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bij 성분을 생각해 보면 이 사실로부터 t 스타를 행렬로 표현한 것이 b니까 t 스타의 vj와 vi를 내적을 한 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vj라는 것은 이제 오스노멀 베이시스 베타에 있는 제 번째 베타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은 t 스타가 지금 앞에 있으니까 이 녀석을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위치에서 두 번째 위치로 이제 옮겨갈 수 있는데, 옮겨갈 때 t 스타에다가 다시 이제 그 스타를 붙여도 되지만,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왼쪽으로 이제 보낼 때 t 스타를 붙인 걸로 생각한다면 이 두 개의 값이 같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값은 순서를 이제 바꾸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값은 뭐냐면 t의 i번째 베타를 가지고 vj와 내적했으니까 이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가 a, 여기 i가 지금 여기 있는 j에 해당하는 거니까 지금 이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즉 j, i가 되겠습니다. 여기 i가 있으니까 i번째 컬럼을 생각하는 거고, 여기가 j가 있으니까 j번째 행을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b의 ij 성분이 a의 ji 성분에다가 컨주게이트를 한 것이죠. 자, 따라서 b라는 행렬은 a라는 행렬을 가지고 행과 열을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켤레복소수를 바꾸는 거니까 결국은 b가 a 스타랑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 스타는 물론 t를 베타에 대해서 행렬로 표현한 거에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니까 이 행렬과 이 행렬이 동일하다. 즉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 했던 그 과정을 이제 반복을 다시 한번 해보면 t를 행렬로 나타낸 것을 베타를 기준으로 행렬로 나타낸 것을 a라고 하고 t 스타를 베타를 기준으로 행렬로 나타낸 것을 b라고 할 때, 그리고 옵스노멀 베이시스의 벡터를 v1부터 vn이라고 두게 되면 bij는 t 스타 vj와 vi의 내적으로 주어지는데 앞에서는 조금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순서를 먼저 바꾼다면 켤레복소수로 이제 바뀌고 내적하는 이제 순서가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 t 스타가 있는 경우나 tvi, vj의 내적이나 그 vi와 t 스타, vj의 내적이 같은 건데, 그 이유는 여기 있는 그 첫 번째 그 성분에 t가 있는 것을 두 번째 성분을 옮길 때 t 스타하고 스타를 붙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tvi와
VJ 내적은 이제 A의 라는 행렬의 JI 성분이 되는 거고, 그거의 켈레복소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A의 어드조인트 매트릭스의 IJ 성분이 이제 이 녀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B하고 A의 어드조인트 매트릭스가 같게 되므로 theorem 6.10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theorem 6.10은 앞에서는 이제 T로부터 T 스타를 우리가 정의는 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T 스타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면 그 정의는 조금 구체적인 식을 알려주는 것에는 조금 번거로운 점이 있는데요. T로부터 T스타를 구할 때 T스타의 식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확인하고자 할 때 theorem 6.10을 우리가 활용하면 T의 식으로부터 T스타의 식을 쉽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에서, 그러한 목적에서 theorem 6.10의 간단한 따름 정리를 먼저 하나 확인하고 그 따름 정리를 사용해서 조금 전에 이렇게 했던 T로부터 T스타의 식을 얻어내는 예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간단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중 하나가 그 행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인데요. 행렬 A가 주어진다면 제일 쉬운 이제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다음과 같은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행렬이 스퀘어 매트릭스인 경우를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fn에서 fn으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즉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될 텐데요. 자, 이 LA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이 녀석의 어드 조인트는 어떻게 생겼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의 어드 조인트는 아마도 A의 어드 조인트하고 이제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F 멀티플리케이션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따름 정리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따름 정리로부터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여기서는 LA인데 그것의 어드 조인트가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지를 알려면 그걸 나타내는 행렬을 알아야 되는데 그 행렬이 다름 아닌 A 스타다라는 것을 알면 이 녀석의 식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왜 성립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LA의 스타를 생각을 해서 그 녀석의 행렬 표현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FM 벡터 공간에서 FM 벡터 공간으로 갈 때 멀티플리케이션 같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행렬을 표현할 때 유용한 그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표준 순서 기저인데요. 자, 그런 관점에서 표준 순서 기저를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순서 기저는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 녀석을 베타를 기준으로 행렬로 나타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나타내 보면 theorem 6.10에 의해서 이 녀석은 LA를 베타를 기준으로 행렬을 나타낸 다음에 그 행렬의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이 바로 A가 됩니다. 행렬로부터 주어진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을 표준순서 기저를 기준으로 행렬로 나타내 보면 A가 되는 것입니다. 1학기 때 확인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결과는 A의 스타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있는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도 fn에서 fn으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데
그 녀석을 행렬 표현한 것이 A 스타라는 것이죠. 따라서 LA의 스타는 A 스타라는 행렬에 의해서 주어지는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한다면 LA라고 하는 LA 스타를 생각해 보면 이 녀석을 베타를 기준으로 해서 행렬을 표현해 보면 다름 아닌 이 행렬이 그대로 나올 텐데 같은 베타를 기준으로 해서 행렬을 표현한 것이 같기 때문에 리니어 오퍼레이터도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정리하자면 A가 n by n 스퀘어 매트릭스일 때 LA 스타는 A 스타, A 어드조인트 매트릭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은 A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주어지는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의 어드조인트 오퍼레이터에 해당하는 거다. 아시죠? 증명은 앞에서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표준 순서기저 베타를 생각을 한 다음에 LA를 베타에 대해서 행렬로 나타내보면 A가 되고 그리고 이제 CRM 6.10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LA의 어드조인트 오퍼레이터를 베타를 기준 행렬로 표현하게 되면 LA를 베타에 대해서 행렬로 표현한 것의 어드조인트 매트릭스가 되고 LA를 베타에 대해서 행렬 표현한 것이 A이므로 이것이 A 스타가 되는 것인데 A 스타는 A 스타에 의해서 주어지는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을 베타를 기준으로 해서 행렬로 나타낸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두 가지 사실로부터 우리가 실제로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어드조인트 오퍼레이터가 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가 C2 상에서의 리니어 오퍼레이터인데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t는 C2에서 C2로 가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이므로 t는 적당한 행렬에 의해서 만들어진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이 되는데 이 A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A는 다른 것이 아니라 C2의 표준 순서기죠. 베타를 기준으로 해서 행렬을 표현한 것일 텐데 근데 그것이 LA가 T랑 같게 되도록 하는 A를 찾고 싶은 거니까 결국은 T를 표준 순서기죠. 베타를 기준으로 행렬을 표현하게 되면 그때 얻어진 행렬 A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이나 t가 같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C2의 오소노멀 베이시스인 표준 순서 기절을 이제 선택을 해보면 T21을 계산해보면 여기서 2원인 거니까 1, 0이죠. 그래서 여기가 2i 그 다음에 여기 0이고 여기도 0이고 여기가 1이죠. T22는 0, 1이니까 여기가 3,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3,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행렬 A는 첫 번째 컬럼이 이 녀석을 컬럼으로 지금 표현하는 건데 물론 2원, 2,2의 그 1차 결합으로 표현할 때 개수가 되는 이제 그 겹해 벡터를 생각을 하는 건데 그건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은 3,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A라는 행렬을 이렇게 T를 표준 순서기죠. 베타를 기준으로 행렬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T는 LA랑 같은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확인해 보면 LA에다가 A1, A2를 대입한다는 뜻은 행렬하고 A1, A2를 이제 곱하는 건데, 곱할 때는 이제 컬럼 벡터로 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네, 2i A1 더하기 3 A2 그리고 두 번째 행은 A1 마이너스 A2가 돼서 이 결과랑 같은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컬럼 벡터를 쓴 거고 여기서는 행 벡터를 쓴 그 차이밖에는 없는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T의 어드 조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그거는 LA의 어드 조인트를 구하는 문제인데 그거는 콜로러리에 의해서 이거는 A 스타를 가지고 만든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이랑 같다. 즉 A 스타를 먼저 계산해 보면 이건 계산이 되게 쉽죠. 이 행렬을 컨주게 트랜스포즈 혹은 어드 조인트 매트릭스를 계산을 이제 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i 그다음에 마이너스 1 여기는 그 순서 그러니까 열과 행을 교환하는 거니까 여기가 3,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 스타의 A1, A2가 뭐냐 하는 걸 알고 싶을 때는 A 스타에다가 T 스타가 LA 스타랑 같은 거니까 이렇게 곱하면은 그 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가 3A1 빼기 A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C2상에서의 표준 순서기죠. 베타를 가지고 T를 베타를 기준으로 행렬로 나타내는 게 먼저 했습니다. 자, 그러면 T 스타를 베타를 기준으로 행렬로 나타내보면 T를 베타를 기준으로 행렬로 나타내는 것과의 관계가 이 행렬의 어드 조인트 매트릭스가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행렬을 얻어지는 거고 따라서 T 스타의 행렬 표현을 알고 있으니까 T 스타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 식은 결국 이 행렬에다가 A1, A2라는 컬럼 벡터를 이제 곱하게 되는데 결과가 다음과 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앞의 계산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잠깐만 확인해 보죠. 네, 동일하게 나온 것 같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그 어드 조인트 오퍼레이터의 이제 중요한 성질들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그 복소수에서 켤레 복소수를 택하는 과정에서의 성질과 유사한 성질들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잠깐 언급했었는데 그러한 성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적 공간 상에 있는 리니어 오퍼레이터 t와 u가 있을 때 t와 u를 더한 것도 리니어 오퍼레이터인데 따라서 그 녀석의 어드 조인트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어드 조인트는 각각의 어드 조인트를 더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드 조인트 오퍼레이터의 이제 그 성질을 이제 생각을 이제 하면 이런 성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드 조인트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정의한 성질을 생각을 보면 t 플러스 u의
어드 조인트를 알고 싶다는 얘기는 t 플러스 u의 x와 y를 내적을 한 것이 x와 t 플러스 u의 스타의 y를 내적을 한 거랑 같다. 라는 성질을 만족하는 유일한 함수가 이제 t 플러스 u의 스타, 어드 조인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성질에 기반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데요. 자, 두 개가 같으므로 앞쪽에 있는 거 생각을 해보면 앞쪽은 t와 u에 더한 것에 대해서 x를 대응시키는 것은 x를 각각에 대응시킨 결과를 이제 더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녀석은 내적의 성질로부터 이렇게 분해할 수 있는데요. 자, 각각의 식에다가 각각의 식에다가 t의 어드 조인트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u의 어드 조인트를 생각해 보면 이게 같아집니다. 자, 그러고 나면 앞에 내적에서 첫 번째 성분은 x로 같은 상태에서 그 두 번째 성분이 조금 다른데 그것은 내적의 성질로부터 다음과 같이 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더하게 되면 그 더한 것은 다름 아니라 t스타라는 오퍼레이터와 u의 어드 조인트 u스타를 더한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y를 대응시킨 결과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바꿔서 왔는데요. 자,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식이 모든 x, y에 대해서 성립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x하고 y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상태에서 이 식하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식을 생각해 보면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같으므로 뒤에 있는 내적을 하게 된 이 벡터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떤 y를 생각을 하더라도 같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t 플러스 u 스타라는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t 스타 플러스 u 스타라는 오퍼레이터의 합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a라는 성질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a라는 성질을 확인할 때 결국은 어드 조인트 오퍼레이터가 정의된 그 핵심적인 식에 의존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러한 성질이 유한차원 내적 공간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차원 내적 공간인 경우라도 t와 u의 어드 조인트 오퍼레이터가 존재한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여전히 성립하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스칼라 C를 T에 이제 곱해서 만든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어드 조인트가 C가 마치 이제 네, 네, 아무튼 C는 그냥 그 C로 쓰면 안 되고 C의 컨주게이트를 써야 된다. 그리고 T 스타를 쓰면 된다. 것입니다. 자, 이것도 앞에서 했던 방식을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자, CT라고 하는 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CT 전체의 어드 조인트 오퍼레이터의 성질이 결국은 모든 x, y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하는 그런 함수,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CT 스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고자 앞쪽을 생각을 해보니까 리니어 오퍼레이터 t에 c를 곱한다는 뜻은 그러한 이제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x를 대입을 할 때 일단 t에 대입한 다음에 그것에다가 c 스칼라를 곱한다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때 내적의 성질로부터 c 스칼라를 앞으로 묶어낼 수가 있고, 자, 여기에 t의 어드조인트 오퍼레이터를 도입을 해보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c를 두 번째 성분으로 이제 넣고 싶은데 그럴 때는 c 바로 묶어내야 되겠죠. 자, 요 두 번째 성분을 보면 이 녀석은 C 바와 T 스타를 곱한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Y를 대응시키는 결과랑 같습니다. 자, 앞에서 비슷하게 이 값과 이 값이 모든 XY에 대해서 같으므로 결국은 이 값과 이 값이 모든 Y에 대해서 같고 따라서 이 오퍼레이터와 이 오퍼레이터가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합성에 관련된 건데요. T하고 U를 합성을 해서 혹은 그냥 간단하게 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곱을 해서 스타를 이제 생각을 하면 각각을 스타를 붙이되 곱하는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 라는 그러한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방법을 여전히 써보도록 하죠. T하고 U 곱한 녀석에다가 네, 지금 글자가 좀 지저분한 것 같아요. 다시 쓰죠. TU 합성한 리니어 오퍼레이터 스타에 대해서 알고 싶으므로 TU 합성한 것에 X를 대입을 해서 Y를 내적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 X, TU 합성한 녀석의 어드조인트에다가 Y를 대응시킨 것과 내적한 것과 같아지는데 자, 예를 보면 우선 T하고 U의 곱이라는 것의 의미는 X를 대입할 때 먼저 U에 먼저 대입을 하고 그 결과를 T에 대입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은 UX를 하나를 보면 UX를 T에 대입을 해서 Y랑 내적을 했으므로 T의 스타를 활용하면 T 스타의 Y와 UX를 내적을 하는 것과 같은데요. 자, 이때 다시 X에다가 U를 적용한 걸 생각한다면 이 녀석은 U의 스타를 도입을 해서 U 스타에 T 스타에 Y 하고 X를 내적한 거랑 같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벡터는 U 스타와 T 스타라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합성 곱이죠. 거기에다가 Y를 대입한 벡터를 나타내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C를 얻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를 두 번 하면 T가 된다. 라는 것도 이제 비슷하게 해보면 우선 T 스타 다시 쓰죠. 앞에서 T 스타의 스타라는 얘기는 T 스타라고 하는 오퍼레이터에 다시 어드조인트를 생각을 하겠다라는 뜻인 거니까 이 녀석을 먼저 생각을 해보죠. 즉 T 스타의 X Y의 내적은 T 스타를 하나로 생각을 해서 그것의 위치를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옮기고자 하는데 그때 스타를 이제 붙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쓸 수 있는데 한편으로 다음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x하고 ty의 내적에서 t를 오른쪽에 있다가 앞쪽으로 옮기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때도 스타를 이제 붙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t 스타 x하고 y의 내적과 같습니다. 얘랑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결과와 이 결과가 항상 동일하므로 이 벡터와 이 벡터가 항상 같은 거고 y 상관없이 따라서 t 스타의 스타가 t가 된다 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의 어조인트는 아이덴티티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그거는 별게 아닐 것 같습니다.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어조인트를 알고 싶은 거니까 앞에서 했던 방법과 유사하게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에 x를 대입한 녀석과 y의 내적을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은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에 어드조인트를 도입하면 이와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는 x가 그대로 x가 되는므로 얘랑 같은 것이죠. 그래서 얘하고 얘가 지금 같은 것이죠. 물론 얘는 네, 씁시다. 어떤 뜻이 어떤 y라는 벡터를 생각을 하더라도 i 스타, i의 어드조인트 오퍼레이터는 그대로 대응을 시킨다라는 뜻인 거니까 이 뜻이 i 스타가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들을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복소수에 대해서 켤레 복소수를 택하는 과정과 연결을 시키면 굉장히 유사한 성질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고 이러한 성질을 기억하기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자세하게 증명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증명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에서 A부터 E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그 결과로부터 그 행렬이 스퀘어 매트릭스인 경우에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를 얻는 그 과정이 어떠한 성질을 갖는지도 우리가 다른 정리로 얻을 수가 있는데 자, n by n, a와 b가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할 때 두 개의 매트릭스를 더한 것의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는 각각의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를 더한 것과 같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슷하게 A라는 행렬에 스칼라 C를 곱한 행렬을 생각을 해서 그 녀석의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는 C의 켤레복소수와 A의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를 곱한 것과 같다. 그리고 행렬 A와 B의 곱의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는 A의 어드조인트 매트릭스와 B의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를 곱하되 순서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어드조인트 매트릭스의 다시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는 자기 자신과 같다. 그리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다. 라는 이러한 성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대한 성질을 그대로 행렬로 해석을 한 것인데요. 다 유사하게 앞의 결과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 중에서 간단한 하나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를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볼 텐데요. C에 적용하는 방법을 A나 B나 혹은 다른 경우에도 적용하면 유사하게
확인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나머지는 한번 직접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을 생각해 보죠. A와 B 곱의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한 행렬에 대해서 그 녀석의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정의되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어드조인트 오퍼레이터를 생각을 해보면 앞에 우리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이것은 A, B 곱한 녀석의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로부터 정의되는 주어지는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과 같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를 다음과 같이 우선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의 곱으로 분해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곱하기 B라는 행렬에 의해서 주어진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은 A라는 행렬에 의해서 주어진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과 B라는 행렬에 의해서 주어진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의 곱으로 우리가 분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두 개가 리니어 오퍼레이터인데 그 녀석을 합성한 다음에 곱을 한 다음에 어드조인트를 계산을 하는 거니까 앞에 우리가 확인한 성질에 따르면 각각의 어드조인트를 곱하되 순서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각각의 어드조인트 생각을 해보면 행렬의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를 생각해서 그 녀석의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은데 자, 두 녀석을 합성을 할 때는 행렬을 곱하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같기 때문에 두 개의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이 같기 때문에 따라서 행렬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C를 확인할 수가 있고 유사한 방법으로 나머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지금 이 다른 정리에서는 우리가 증명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CRM 6.10에서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 라는 사실을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즉 좀 전에 거 다시 보면 여기 CRM 6.11을 먼저 이제 증명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의 어드조인트 어떻게 주어지는지 하는 것이 이제 CRM 6.10의 따름 정리였는데요. 이 따름 정리를 사용을 해서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대한 성질을 이제 그 행렬에 대한 성질을 이제 바꿔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행렬에 대한 조건이 스퀘어 매트릭스라는 조건이 필요했었는데요. 사실은 A부터 E까지 있는 이러한 성질들은 이제 곱셈이 이제 잘 정의되는 그러한 전제 하에서는 굳이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니어도 이런 것들이 성립합니다. 즉 A하고 B가 둘 다 스퀘어 매트릭스는 아니지만 덧셈이 가능한 n by n 매트릭스일 때는 A와 B 덧셈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녀석의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는 각각의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자,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닌 경우에도 성립을 하긴 하지만 위에서 우리가 증명하는 과정에서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 조건이 있었지만 일반적인 행렬에 대해서도 성립합니다. 자, 물론 이러한 것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행렬의 어드조인트 매트릭스, 즉 컨주기 트랜스포즈가 어떤 의미인지 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확인해 보면 덧셈이나 이런 뭐 곱셈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n by n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닌 경우에도 앞에서 얘기한 이런 콜로러리의 성질들이 다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성질들은 물론 증명은 스퀘어 매트릭스인 경우에만 증명을 했지만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닌 경우라도 성립한다. 그것이 연습 문제 5번인데요. 이것은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